이번 시간에 식품 분석에 우리가 수분 분석, 6대 영양소를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식품의 거의 대부분 아마 수분량이 꽤 많은 양이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수분 거의 없는 우리가 먹는 그 밥을 하는 쌀 같은 이런 경우에도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을까?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8에서 16%. 햅쌀 같으면 수분량이 많아요. 묵은 쌀 같으면 건조되어 가지고 수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10% 이상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량이 얼마이냐 이거 일단 계산이 되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 무기질, 미네랄, 등등 얘기가 됩니다. 수분 분석을 하는 실험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이 마치고 나서 실험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게 부피 분석에서 수산화 나트륨 0.1노말 팩타 계산을 했고 이걸 이용해서 식초 함량, 식초 양을 구하는 분석도 했습니다. 이 실험하고 이제 무게 분석으로 수분 분석, 회분 분석, 조지방 정량 이런 것들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면은 무게 분석과 부피 분석의 이론적인 내용은 언급이 다 됩니다. 보시면은 우선 무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저울이 사용될 거예요. 저울 사용을 할 때 이 저울 아주 민감한 저울입니다. 소수 넷째 자리까지 얻을 수 있는 정밀한 저울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정밀하게 무게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식품공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면은 정밀하다. 소수 넷째 자리 이상 저울입니다. 소수 넷째 자리 이상. 여기에 보이는 게 소수 0.0000g 소수 넷째 자리 그램보다 더 많은 그램 수를 구할 수 있는 저울을 케미칼 밸런스, 화학 저울이라고 해요. 화학 저울. 여러분 저울 소수 둘째 자리도 보셨고 셋째 자리도 보셨고 이 넷째 자리 오늘 보실 거예요. 화학 저울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오븐을 이용을 하고 온도를 높인다면 고온 화상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용품으로는 보안경, 보안면, 집게, 장갑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무게 분석이 어떤 것이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음 수분을 구하는 방법, 수분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실제 수분 정량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수분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영향을 미쳐요. 수분을 빼고 식품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컨트롤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럼 수분이 어떻게 생겼냐? 물분자다 이 말입니다. 물분자, 분자식으로 쓰니까 H2O 이겁니다. 그럼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어떻게 결합을 이루고 결합 각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결합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결합 길이가 수소 원자 핵과 산소 원자 핵 사이 거리 약 0.096 나노메타, 0.1 나노메타 값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각도는 이상하게 180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4.5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 분자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이 물 분자가요, 계속 이렇게 결합 길이도 늘어났다, 짧아졌다, 늘어났다, 짧아졌다, 결합 각도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산소 원자가 여기 있고 수소 원자가 팔꿈치에 결합되어 있다. 104.5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결합 길이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꼼짝꼼짝 늘어났다.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결합 길이 각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게 이렇게 빙 회전을 합니다. 로테이션. 이 물 분자가 회전에 의해 가지고 옆에 물 분자와 부딪히잖아.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열이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물 분자의 로테이션입니다. 놀랍죠? 물 분자가 우리 몸 속의 물 분자도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움직일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자, 물 분자 주변의 물 분자도 여러 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사방 위에 아래 다 물 분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표면에는 어때요? 윗부분에는 공기지 물 분자 없잖아. 아래쪽에는 물 분자지. 그러니까 표면에서 물 분자가 움직이고 뭐 하는 이 물 분자의 뭐 운동이 안쪽의 물 분자는 또 다르잖아. 맞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음식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여기 대부분 보시면 단백질 당류들하고 단백질 당류들의 여기에 보면은 아민기, 그 다음 알데하이드기, 알코올기 가지고 있고 물 분자, 주변 물 분자하고 사이에 또 이 어떤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소와 산소 사이에 여기에 점선을 그어뒀잖아. 그죠? 딱딱딱 점을 그어뒀는 이 부분이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소결합 들어보셨죠? 수소결합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과 물과의 관계, 여기에 수소결합이 관여되고 아주 다양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음식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물 가지고 설명 못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식품 속에 물이 최소 10% 이상, 많게는 거의 99%가 물이잖아. 맞죠? 커피 속에 물이 한 몇 퍼센트 있어요? 응? 거의 98, 9%, 99% 이상이 물이잖아. 그럼 물을 가지고 설명을 못한다면 커피 설명 옳게 안 돼.
그냥 커피 추출하는 거는 뭐 에스프레소 버튼만 누르면은 됩니다. 그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 자, 여기 보시면은 물 분자가 물이 자유수라는 물이 있고 결합수라는 물도 있고 이게 성질이 다 달라. 자,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수분 캤는데 왜 또 이게 수분 활성도가 여기 나오냐? 앞으로 수분 몇 퍼센트 있다 얘기가 아니고요. 수분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라는 이 값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식품화학에서 언급이 될 거니까 그냥 두시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수분 양을 자, 우리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실험에 의해서. 자, 그 정도만 보십시오. 자, 여기에 뭐 자식 생활하는 성인의 수분 균형, 그리고 하루 음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취하느냐, 그 다음 수분 손실 소변으로 한 1600ml, 피부 발산으로 한 450ml, 폐호흡으로 300ml, 대변으로 200ml, 총 수분 손실량이 약 2550ml, 다시 말해서 2.55L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분 섭취량도 이만큼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음료로 이렇게 취하고 음식으로 취하고 여기 보니까 대사수라고 그러는 게 있죠. 300ml 정도 나오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우리 몸에 퀴즈를 하나 낼게. 우리 몸에서 수분을 만들 수 있나 없나? 우리 몸에 수분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바로 그거야. 우리 몸에서 수분 만들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여러분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그거 해가지고 탄소는 뭐로? 우리가 호흡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탄소는 CO2 가스로 호흡으로 풀어내고 제거하고, 수소가 H2O 물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그 물이 대사수입니다. 대사수예요. 약 한 300ml 우리 몸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2.55L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손실되는 양만큼은 적어도 섭취를 해야지. 그 양이 지금 얘기하는 총 수분 손실량과 섭취량입니다. 이런 데이터 처음 보셨죠? 그래서 내가 우리 몸에 물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물었는 거예요. 대사수, 이 대사수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럼 우리 몸 속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예, 수소가 우리가 호흡으로 취한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H2O 물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대사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자, 이거 이제 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뭐 답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겠지. 세포 안에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지냐?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수분이란 수분과 식품 영양 관계. 식품 중에 수분 봤습니다. 흡착수, 결합수, 자유수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거 지금 설명은 지금 단계에서 쉽지가 않아요. 자, 나중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역할,
왜 물이 필요하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 물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산소, 공기입니다. 공기 없다,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여러분 몇 분 후에는 꼴까닥 갑니까? 몇 분이에요? 5분 이후, 물론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길겠지만은 일반적으로 5분 정도 호흡이 안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뇌사 상태로 가잖아요. 맞죠? 그럼 공기가 없다면은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잖아. 그건 한 5분. 그 다음 물은 얼마 정도 안 먹고 견딜 수 있습니까? 3일요? 한 일주일은 버팁니까? 열흘? 전에 막 건물 무너지고 나면 예. 그분들 안에서 자기 소변 받아서 먹었다 이런 말씀. 예, 뭐 소변을 받아 먹든 무슨 물을 먹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정말로 공기 다음에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공급이 안 되면은 바로 생명 아사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안 먹고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실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서 물은 드시니까. 물은 드셔야지. 숨도 쉬셔야 되고, 그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 역할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물에 대해 가지고 물량을 어떻게 분석하냐? 일반적으로 무게 분석을 이용을 합니다. 자, 부피 분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소량의 물일 경우에 무게로 구할 양 정도 되지 않을 때 부피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무게 분석으로 상압 건조, 그러니까 일기압, 그냥 우리 이 실험실에 이 일기압일 때 이 상태에서 가열시켜서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구하는 방법, 상압 가열 건조 방법. 그 다음 압력을 낮추어 가지고 감압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면은요, 물이 100도 전에 끓어버리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수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어떤 물질이 열에 의해 가지고 파괴가 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감압 건조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식품 공전에 따르면은 수분이라 하면 건조 감량법, 정류법 및 칼피셔법에 의해 따라 정량되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 칼피셔하고 정류법 그리고 나오는데, 건조 감량 방법 이외에 물이 정류되잖아. 그 정류된 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정류법도 있구나. 그 다음에 칼피셔 법이라는 법으로도 수분 정량이 가능하구나.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상압 건조 가열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험법 적용 범위.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은 식품 공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식품 공전에. 자, 여러분들도 식품 공전을 꼭 들어가셔서
모든 방법이 식품 공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일단 열어보세요. 자, 지금 이 시험법은 식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서, 자, 식품 종류 성질에 따라서 가열 온도를 98에서 100도씩, 100에서 103도씩, 다 105도 전후, 그러니까 100도에서 110도 및 110도 이상으로 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각각 식품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온도도 맞춰 가지고 실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즉 가는 98에서 100도는 100도 넘지 않는 온도는 이 식품은 동물성 식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은 98에서 100도 정도 온도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00에서 103도는 자당과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 자당이 뭐예요? 자당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까? 설탕입니다. 설탕. 자, 당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100에서 103도 온도를 이용해라. 그 다음 다는 105도 전후 100도에서 110도 사이 105도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 실험 그러는 건 식물성 식품에 대해 가지고 샘플을 준비를 해 주니까 자, 105도 전후 그러니까 105도에서 실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10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유 등을 신속하게 하고자 하면은 110도 이상에서도 실험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식품 종류에 따라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원리는 뭐냐? 이 분석 원리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앞에 한번 주목하세요. 자, 금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료 얘기입니다. 실험할 시료, 영어로는 샘플 그러는 금체를 물에 끓는 전보다 약간 높은 온도 105도씨에서 상압 건조시켜 감소되는 양을 수분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열의 불안정한 성분과 휘발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낮은 결점이 있으나 측정 원리가 간단해서 여러 가지 식품에 있어서 많이 이용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일단 수분이 끓는 점 이상 온도 되면은 수분은 제거되니까 제거시키고 제거된 수분 양을 구해서 수분 함량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가열 건조 방법으로 측량 접시는 자 이런 것을 유리봉은 이런 것을 그다음 실험 방법은 자 이렇게 실험하세요.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하세요. 자, 시료 보시면은 미리 가열하여 항량으로 한 측량 접시에 그러니까 항량 얘기가 나옵니다. 항량. 자, 영어로 constant weight입니다. 일정한 무게. 항량. 자, 항량을 구한 측량 접시에 금체 3 내지 5g을 여기에 정밀히 달아 얘기가 되어 있잖아. 그죠? 정밀히 달아라 한다는 얘기는 소수 넷째 자리 이상 저울을 그러니까 케미칼 밸런스 화학 저울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정밀히 달아 뭐 정제해사 20g 유리봉을 넣어 항량이 되게 하고 이에 검체를 넣어 잘 섞은 후 유리봉은 그대로
넣어두고 뚜껑을 열어놓고 식품에 규정된 온도의 건조기에 넣어 3시간에서 5시간 건조 후 데시케이터 중에서 약 30분간 식히고 질량을 측정한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1~2시간 건조해서 무게 변화가 없이 수분이 다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뭐 유리봉 해산은 왜 넣어야 됩니까? 만약에 수분 아니고 그게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료일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건조하면은 피막이 형성돼서 수분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정제 해사, 그 모래입니다. 모래를 넣어가지고 유리봉으로 모래가 하고 섞여가지고 수분 제거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제해사 유리봉 이렇게 사용하지를 않고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몇 시간? 짧게 3시간 하고 30분 식혀가지고 무게 구하고 또 1시간, 적게는 5시간, 길게는 8, 9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고 계산 데이터 값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수분 퍼센트는 여기 B-A가 시료 양이고요. B-C가 수분 양일 겁니다. 보세요. A가 측량 접시 질량, 여기 단위 그램 붙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치만 적어도 가능하다. B, 측량 접시 검체 질량,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면은 밑에 분모의 시료량이고, 그렇죠. 그 다음 C는 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 질량이니까 건조 전 B에서 건조 후 C 값을 빼면은 제거된 수분량입니다. 그래서 수분 퍼센트로 곱하기 100을 해서 수분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실험 기구는 보시다시피 자, 케미칼 밸런스가 있고 케미칼 밸런스가 아닌 일반 저울이 있습니다. 일반 저울과 케미칼 밸런스 구분을 두시고, 자, 여기는 소수 넷째 자리 케미칼 밸런스, 이건 소수 지금 5째 자리입니다. 이 5째 자리는요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진동이 있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 주더라도 이런 조건에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실험기구는 실험 과정은 이제 보시면 자, 무게에 따른 병을 무게에 따른 자, 도가니를 항량이 되게 가열을 자, 일단 무게 구하고 건조시키고 데시게이트에서 냉각시키고 무게 구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해보니까 일정한 무게가 되었다. 항량이 되었다. 그럼 항량이라고 그러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열할 한 후에 이 전후의 측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 그러니까 0.1% 내로 일치가 될 때 이걸 항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분 실험, 자, 이렇게 똑같이 항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반복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값을 구합니다. 자, 결과값을 이제 A, B, C 결과값 줬습니다. 자, 수분 양을 계산을 하세요. 자, 계산합시다.
합시다. 자, 그리고 본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